네, 2월 10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서 마지막 거래일 내일장 대비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굉장히 힘든 장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장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느낌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을지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 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는 강세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약세장에서 다음 강세장은 분명히 오죠. 언제냐가 문제지만 그럼 다음 강세장에서 어떠한 업종군들, 어떠한 종목군들이 많이 좋아질 것인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서 오늘도 시장 종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아까 전에 난세 수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런 장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많이 겪어보질 않았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직까지 이런 장이 처음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다. 이번이라고 다를까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빠지는 폭보다는 빠지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때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빠지는 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빠진 장은 급격하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섹터가 가장 중요하죠. 지수가 올라가려면 바이오, 2차전지, 게임인데 과연 지금 바이오의 밑방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얼마나 열어놔야 될 것이냐, 게임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얼마나 밑방향에 열어놓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는 좀 약간 힘들거든요. 게임주가 나쁘다, 뭐 2차전지 고점 찍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 단순 차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새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생기긴 좀 약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지만 뭐 저점 찍고 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좀 약간 크게 떨어지지 않고 크게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해주면 지금 시장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해외발 악재를 너무 호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맞아요. 시장이. 네.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여러분들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좋고 이래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먹혀들려면 사실 뭐 러프한 하락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 상승 필요 없거든요.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일단 지금 뭐 성장성 아니면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고점도 아닌데.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시장이 좀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시장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V자 반등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지만 팩트로 본다라면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우리가 뭐 꽁냥꽁냥거리는 휩소 구간이 좀 약간 나오기만 해도 충분히 좀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시장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기회를 잡아봐야겠습니다. 그럼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순당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편입 후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 30% 가까운 수익이 이거밖에 났습니다. 안 되나요? 많이 났어요. 그래도 더 되지 어려운 않을까? 시장이었는데. 그런가요? 요즘에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뭐 주류 코멘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주 맥주가 요즘에 뭐 굉장히 핫한 흐름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흐름은 거의 못 보여주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흐름이 제주 맥주인데 국순당 우리가 뭐 다른 주류도 있긴 합니다만 와인 그 다음에 스마트팜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사야 되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400%, 500%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50%, 100%의 구간을 거치잖아요. 수익률은. 하지만 국순당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뭐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엔스탑 보시고 국순당 포트에 담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YG1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역시 최고가 대비했을 때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홀딩 해볼까요? 뭐 15%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장에서는 맞아요. 뭐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코너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시장 때문에 약간 떨어졌다가 초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조정 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교과서적인 패턴인데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은 이제 조금 뭐 없어 보이는 표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페일리어 패턴이다. N자형은 페일리어, W자는 페일리어 스윙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왜 사야 되는지를 방송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다르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 뭐 그냥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뭐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YG원은 지금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제가 매니저님께 좀 축하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역사적 신저가를 바로 캐치해 내주시고 그다음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적 신저가가 바로 이날이었었는데 맞아요. 그날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보통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매니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사실 별로 안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갔는데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위에서 좀 약간 밀렸어요. 오늘 주류 빼고 리오프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시장에서. 리오프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안 사셔도 됩니다. 당장 안 사셔도 되고 조금씩 모아가는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린 날 뭐 화장품도 말씀드렸고 오늘 화장품이 시장 대비해서 제일 셌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올라간 걸 따라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회는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행도 좋고 항공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면세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갈 것이냐라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이 아니라 이거는 여행이랑 화장품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위에서 밀린 거 많이 좀 아쉽지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 잘 올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추천 관심 종목으로 드린 날 혹시라도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조정 주더라도 차분히 갖고 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호재가 한 가지 소식이 나왔던데 다음 달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이렇게 텍스프리 관련주들이 이게 유일하다고 그때 소개해 주셨잖아요. 상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은 거네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좋은 게 오늘 왜 밀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 좀 우리가 보통 차트를 저는 잘 얘기를 하진 않는데 차트가 그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차트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전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종목을 이을 또 다른 공략주 한 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시장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종목 고르시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뭐 맨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다 수익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되고 일단 오늘 종목은 원래 제가 이제 저는 종목을 보지를 않고요. 해외 업황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해외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그 종목이 왜 올라간다.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뭐 어떤 종목 사실 YG원도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오늘 종목도 좀 큰 뭐 시장 대비 리스크는 없고요. 오히려 메리트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리트가 좋은 기업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저평가 탈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탈피 이제 한 건가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업황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펄을 막 만을 주는 기업도 있어요. 퍼가 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기업을 1억 투자했을 때 만 년 뒤에 본전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보통 우리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퍼가 굉장히 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철강주들의 특징이거든요. 일단 힌트가 힌트 좀 주셨는데요? 나왔는데 철강주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철강주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이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구산업입니다. 네.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뒤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구, 뭐 이구 하나도 아니고 도대체 이구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이는 이로울 이입니다. 영업이익 할 때 이. 네. 그다음에 구는 뭐 영원할 구거든요. 그래서 이롭고 영원하다. 이야. 이익이 영원하다. 그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구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리 기업 하면 뭐 풍산 이런 기업들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풍산과 거의 같은 연도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한 1960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인데 그럼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과 마찬가지 국내 최장수 구리 소재 생산 기업이고요. 한마디로 구리 하면 이 기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풍산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뭐 황금, ST, 뭐 다른 기업들도 많긴 합니다. 국내 주요 전기차 배터리사 벤더. 근데 국내 주요 전기차 배터리사라고 하면은 뭐 SK,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뭐 LG 화학을 들 수가 있겠죠. 배터리사의 벤더는 어떤 거냐면 뭐 구리 만드는 기업이 무슨 뭐 배터리야. 물론 뭐 이 이구 산업의 제품의 반 이상이 자동차 쪽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 보면은 이 전극 같은 게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유가가 오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사들이 오른다. 요즘은 그렇지 않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사실 구리를 소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센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레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레깅이랑 단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좀 이렇게 뒤따라서 따라 내려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른 다음 원자재 가격이 오른 다음에 제품의 가격 오를 때까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내서 기존에 미리 사놨던 원자재 가격을 싸게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뭐 이구 산업에 뭐 두말할 필요 없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홈페이지인데 그냥 홈페이지에 그냥 한 줄을 크게 박아놨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돈과 함께 걸어온 외길 50년. 네, 뭐 우리는 그냥 구리 하나로 대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동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이구 산업에서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구리, 동이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런 어떤 그 원자재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좋은 업황도 있긴 합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도 하지만 최근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 선은 최근에 구리 가격입니다. 최근에는 좀 약간 휩소가 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산처럼 표현된 면으로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 구리의 재고예요. 구리의 재고. 자, 우리가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이론을 빗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재고 우리가 보통 원유 볼 때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원유 볼 때 미국 원유 재고량 가장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요 부분들 이제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없어지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 구리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엊그저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부분들 지금 근데 예전처럼 뭐 이런 이 구리 가격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풍산, 뭐 황금 ST, 오늘 우리 이구 산업 같은 경우 그런 주가가 막 하늘 뚫고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시장 상황도 좀 녹록치 않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리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재고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평가 업황으로 꼽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네. 안 그래도 우리 디비자2 시청자님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19년도 영업이익 한번 몇 억인가 우리 앵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9년도. 여기요? 네, 영업이익 요 줄을 6억이요. 재작년 59억이요. 작년 254억이요. 오, 네. 엄청 근데 올랐네요. 시가총액이 인데 막 시가총액이 막 5천억, 6천억이면 사실 뭐 큰 메리트는 없는 거죠. 시가총액 지금 2천억도 안 되거든요. 한 뭐 1,300억, 1,400억 정도 됩니다. 황금 ST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사실 황금 ST랑 2구 산업 중에 어떤 걸 오늘 제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2구 산업이 거래량이 그나마 좀 있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기에 좀 약간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일단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뭐 3, 4 뭐 이러거든요.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싼 편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철강주, 아까 저평가 탈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철강주, 비철금속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비철금속 철강이니까 그냥 뭐 영업이익 좋아져도 다시 구리 가격 떨어지면 뭐 다시 영업이익 내려갈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철강주들이 굉장히 펄을 짜게 줘요. 우리가 보통 IT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보통 러프하게 주거든요. 바이오는 뭐 적자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논외로 하고 일단 철강주를 봤을 때는 뭐 펄을 굉장히 시장에서 짜게 주지만 일단 철강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철강주를 보지 말고 2차 전지 소재주로 보자. 그렇다라고 지금 펀은 조금 굉장히 좀 야박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럼 2구 산업 가격 설정도 도와주실게요. 네. 목표가 일단 단기니까요. 뭐 단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원 딱딱 보이는 자리인데 선 그거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천 원, 3,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2구 산업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뭐 코로나19 아니면 뭐 인터넷 대장주들, 반도체가 자리하는데 약간 굴뚝주들이 있네요. 네, 화학주, 해운주, 굴뚝주들이 자리했고요. 게임주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2차 전지, 건설기계, 편의점이 이렇게 키워드에 자리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려줬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별로였어서 그런지 파란불이 많네요. 위메이드 만도,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메리츠 화재가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들 코인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하향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뭐 길게 봤을 때 사실 엔솔이 더 좋으냐, 뭐 LG화학이 더 좋으냐. 오늘 실질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어떤 제도권 코멘트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뉘었어요. 좋다, 뭐 지금 싸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왔고, 근데 사실 LG화학의 어떤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엔솔을 사신 분들이 엔솔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 LG화학을 팔고 엔솔이 반등했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그 실적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LG화학이 엔솔 IPO로 인해서 거둬들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거둬들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는 LG화학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조 원 정도 쓴다라고 얘기를 좀 했죠.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그 LG전자 쪽에서 인수한 2차 전지 쪽 분야도 앞으로 이제 키워 나갈 거고, 실질적으로 띄어낸 뭐 엔솔 빼고 이제 셀 쪽 빼고 이제 앞으로 뭐 에코프로가 BM 많이 하고 있는 양극재를 얼마만큼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넓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 말고 다른 어떤 소재 기업들 보면 조금씩 좀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사실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차트 보고 사지 마세요. 차트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사야 됩니다. 차트가 좋을 때는 비싸다는 뜻이고요. 차트가 안 좋은 거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최저에서 사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고점에서 파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오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떨어졌죠. 그다음에 반등 떨어지고 반등 다시 이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뭐 LG화학의 어떤 그 엔솔의 지분을 80% 갖고 있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보면 엔솔보다 LG화학이 사실 뭐 어떤 회계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싼 거죠. 실질적으로는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들마다 목표가 보면 69만 원도 있고 30몇만 원도 있어요. 이게 갭차가 너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LG화학이 엔솔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의견 단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항상 이렇게 좀 세트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을 떼어내고 약간 이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떼어내고 그 자체 본업만 바라봤을 때 기대할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자체 본업 그러면은 오늘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소재 쪽과 이제 화학 쪽인데 이 소재 쪽이 올해 굉장히 굉장히라는 표현까지는 뭐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좋을 수가 없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유가 바로 목표가 하향한 이유였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이게 화학 업종의 업황은 사실 날씨보다도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요즘 날씨 뭐 슈퍼컴퓨터를 다 맞추긴 하지만 그래서 본업으로 봤을 때는 본업은 뭐 사실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힘들고 소재 쪽은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LG화학의 엔솔 떼어낸 소재 쪽은 뭐 성장 원년이다. 걷어들인 돈 1년에 4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려면 상당히 좀 긴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또 2위 한번 알아볼게요. 페노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죠. 올해 영업이익 상향치 전망에 오늘 급등 나와줬습니다. 내일 이 흐름 이어가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올라서 그 해운주들 뭐 다 오르지는 않긴 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내일 좀 약간 조정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조정과 하락은 뭐 엄연히 다른 얘기죠. 사실 HMM을 대상으로 해서 해운주들의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벌크선 위주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긴 기간 좀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좀 약간 나왔던 악재는 해소가 됐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단어인데 케이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배 중에 가장 큰 배들을 이제 케이프급 뭐 선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인도가 이제 철광석 수출을 한 달 정도 중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케이프급 어선들의 운임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재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예전에 한진해운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해운주들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저가 운임의 장기 계약이었었거든요. 저가 운임의 장기 계약. 아무리 운임이 올라도 우리가 운임을 올려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페노션을 위주로 한 우리나라 어떤 상선 업체들 보면은, 이 고가의 장기 계약을 많이 맺어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페노션이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돈도 많이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왜 그러냐면 항만 같은 데서 하역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뭐 그만두고 잘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안 돌아오고 있어서 항만이 지금 현재 정체 현상, 병목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차차 풀린다라고 하면 이 페노션 사실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수급이 워낙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냥 뭐 대놓고 시장가로 사는 듯한 느낌이라 너무 좋았는데 거래도 많았고 뭐 따라잡는다, 기다린다, 이건 얼마까지 간다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떤 인도 석탄 수출 중단발 악재는 이미 마감이 했기 때문에 페노션 여기서 더 큰 악재는 없다. 그다음에 장기 운송료 계약으로 크게 수급적으로는 실적적으로는 흔들릴 이유는 거의 없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오늘 급등 나와서 내일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고 의견 주셨습니다.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해운주로 HMM 있잖아요. 이 종목은 오늘 뭐 0.82%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네. HMM과 페노션 중에서 어떤 종목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HMM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섭섭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페노션은 오늘 사실 수익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신 분들 이제 빠졌다가 다시 본전을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연이 그렇게 뭐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치킨 시킬 때 네. 뭐 후라이드 뭐 양념 뭐 2개 다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시키세요? 반반 시켜요. 그렇죠. 반반 갖고 가시면 됩니다. 실제 성격이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네. 이건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로 뭐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반 사면 됩니다. 현명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HMM이 오늘 안 오르고 내일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정체는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사실 HMM이 더 좋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HMM과 페노션 둘 중 난 이것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반 한번 담아보시라고 현명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9.17% 상승 마감했죠. 소비 회복 기대감에 오늘 강세 나타났어요. 리오프닝주들 좀 주목받으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네. 주목받고 있는데 내일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을 드리는데 네. 오늘만큼 올라가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저는 이제 그 종목별로도 보지만 ETF를 다 등록을 시켜놓고 그날 무슨 업종이 가장 좋은가도 체크를 하는데 오늘 화장품이 거의 시장에 대비해서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투, 2대장 이런 얘기를 할 때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LG생활건강의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장기간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의 하락이 너무 크게 나왔죠. 사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면세점 시장이 굉장히 좀 화장품도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시니까 화장품이 많이 안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1년, 가장 타격이 컸던 21년도에 대비해서 작년은 이제 한 달, 2달 전이니까 작년이라고 하기에 좀 약간 입에 붙지가 않는데, 작년에 화장품들 성장은 다 했습니다. 국내 화장품들도 성장을 했고 면세점들도 성장을 했고, 하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라 어떤 기저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 원년에 너무 이게 면세점도 사람도 없고 거기다 소비도 심리도 굉장히 악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리오프닝주로 화장품주들 관심을 받을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화장품주들은 우리가 크게 웬만한 화장품주들은 다 하긴 합니다만은 기초랑 색조가 있거든요. 기초 위주 화장품이냐 색조 위주 화장품이냐 그거를 판별을 하시고 색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분이 일단 오늘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이 화장품주들 좋은 어떤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LG생활건강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 화장품주들도 사치세를 매기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고, 우리가 보통 좋은 말로 애국심, 그 다음에 시쳇말로 국뽕이라는 표현은 방송에서 많이 쓰기도 하니까 중국에서 이 C 코스메틱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의 40%가 중국이거든요, 매출이. 그 부분들은 조금 공부도 많이 하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색조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고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왜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 점쟁이 빤스 입은 거 아니시냐고 막. 저는 화장을 하진 않고요. 요즘 남자분들 이렇게 뭘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제가 하나 좀 힌트를 주면 저다울 화장품을 하나 사라고 어떤 걸 살 거냐고 뭐 누군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중국 자체 로컬 화장품주들 중에 가장 요즘 잘 나가는 화시즈라는 화장품 회사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중국말로 바이최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들을 다 런칭시킨 게 코스메틱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 하나 사겠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안 좋은데 중국에서 잘 나가야지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코스메틱스를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두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뭐 C 뷰티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도 내고 있고 한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들이. 하락 우려는 없을까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생긴 이래로 상위 5등까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순위는 바뀌어도 뭐 로레알, 랑콤 이런 기업들이 상위 5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도 없고 밖에 있던 기업이 5위권으로 올라간 적도 없어요. 화장품 역사상.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기준에서 9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0몇 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LG생건도 사실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 없이 지금 중국의 로컬, C뷰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심에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로컬 기업들을 다 코스맥스가 런칭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광군지에서 1등한 화시즈도 코스맥스가 런칭 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주를 지금 뭐 사라 막 뭐 질러 이거는 당연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사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코스맥스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맥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에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다고 하던데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 좀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어닝 쇼크에 고점 대비했을 때 50%가 하락했어요. 실적이 너무 안 나왔죠. 실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들보다도 저는 이 기업의 어떤 늘어나고 있는 매출이 제곱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3년 전에 700억, 재작년에 2천억, 작년에 4천억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매출이. 스탑이에요? 그 의견 드려야죠. 그 의견 드리는데 일단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것 같고요. 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차트 보기 전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주가 작년 3월 달 거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LG화학 작년 3월 달 거. 작년 3월 달, 지금 3월이 어디쯤인가 보면은 3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거는 일봉인가요? 뭐,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16일. 이거 16일이면 여기죠. 갭으로 떨어진 이날이죠. 이날이 16일이고, 이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보면 다 초급락이 나왔습니다. 초급락이 나왔는데, 이날, 3월 16일 날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를 보면 혼자 올랐어요. 2차 전지 쪽에서. 동진 세미캠이랑 두 개가 혼자 올랐습니다. 날짜까지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뭐, 종목하려고 뭐 공부해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날짜를 왜 기억하냐면 너무 이게 인상 깊어갖고, 배터리 업체들 다 떨어졌는데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만 올랐어요. 왜 뭐냐면은 노스볼트. 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한 앞으로 배터리 내재화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셀 기업들 박살이 났는데 이 두 기업만 살아남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진 세미캠 노스볼트랑 관계가 있죠. 유럽, 스웨덴에 그다음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유일하게 동박 생산하는 기지,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쪽의 배터리 셀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모아나가면은 지금 가격 지금 시총 1조 8천억 되는데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40억. 좀 초라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안 좋을 때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 영향도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앞으로 좀 빛을 발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지박 증설로 향후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실적이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 사실 뭐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증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빠지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규모의 경제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이 2차 전지, 동박, 전지박 이쪽보다 사실 OLED 쪽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시장 영향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시장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뿐만 아니라 OLED 모멘텀도 함께 같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평소에 무료 방송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 가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무료 방송, 흔히 공개 방송 할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 위해서 주식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MBN 골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BN 골드로 전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전화해 보시면은 뭐 그쪽에서 뭐라고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의 투자 인사이트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MBN 골드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님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제 양떼 의상처럼 장대 양복 내일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